정부가青소년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했죠. 압구정, 반포, 잠실 등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예 정책실장을 만나 이번 정부 발표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그동안에 분양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가가 좀 이제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은 제외했기 때문에 서울의 54개 단지 정도의 6만 5천 세대 정도가 내년 그 4월까지 6개월 내에 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이 효과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분양 물량도 좀 늘어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서울의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향후의 공급 그 확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으면 집값은 또 단기적으로는 불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게 마련인데 부작용으로서 풍선 효과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또 마땅한 안전한 그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유동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투자 선호에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유동자금이 좀 흘러갈 우려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풍선 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2차 지정, 3차 지정을 예고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유동자금에 의한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부작용으로 나온 것이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다. 2, 3년 뒤면 공급 물량이 불량해서 결과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서울은 여전히 이제 주택을 가진 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뭐 주택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의 선호 1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또 오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서울시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목동과 흑석동 또 과천 지역은 이번에 제외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 물량들이 1,000호 이상인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비 물량이 없는 과천이나 흑석동, 목동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는데 이들 지역은 아무래도 그 주거지로서 굉장히 높은 선호들을 갖다 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신축주택 중심으로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 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또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서 또 2차 지정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엔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